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클라우드 여정을 도와드리고 있는 어카운트 매니저인 방일환입니다. 업계 전반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대부분은 민첩성, 혁신 수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WS를 선택합니다. AWS로 이동하면 IT 비용을 절감하는 것 외에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되죠. AWS를 활용하여 안정한 개발, 그리고 팀들 간의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고 개발 주기를 가속화해서 출시 시간을 앞당기고 운영 효율성을 통해서 가동 시간을 개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통찰력, 고객 수요,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새로운 수익 흐름을 창출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는 대한항공의 정재표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한항공의 사례를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의 혁신, 디지털 혁신, 또 클라우드의 가치 및 장점, 클라우드의 경제성, 그리고 대한항공 사료 발표 후에 AWS를 통한 비즈니스 가치 실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그리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대응하여 기존 시장에 최적화된 비즈니스 모델에서 혁신을 통해 전환 및 확장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의 혁신 또는 디지털 혁신은 디지털 기반으로 고객 경험, 운영 관리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을 의미합니다.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과 같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서 산업을 불문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비즈니스 전반을 변화시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 지형도에 따라서 그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성공하는 기업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비즈니스 및 운영 모델의 그런 전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디지털 기술의 유용한 적용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전략 수립 활동의 핵심 목표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 및 성장성 확보인 만큼 기술 발전을 포함한 시장 변화에 대한 인지와 이해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에서는 더욱더 민첩하게 기술 혁신을 활용해서 적시적기에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보시는 글로벌 기업들은 클라우드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의 성공적인 사례들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자세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플랫폼 기반으로 글로벌 스케일의 확장을 확보했으며 그 결과 서비스 출시 후 2달 만에 100억 불 매출이라는 신용카드 그 역사상 가장 빠른 성장률을 달성한 골드만삭스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69년에 설립된 골드만삭스는 그 핀테크들의 위협에 맞서고자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인력의 4분의 1인 9천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확보했고 이들이 15억 라인의 코드를 짜서 7천 개가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히 놀라운데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던 골드만삭스는 온프라미스의 한계를 넘어서 유연성, 확장성,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AWS를 선택했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신규 산업 진출에 AW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확보한 그 소프트웨어 역량에 기반해서 B2B 기업이었던 골드만삭스는 온라인 B2C 금융 서비스인 마커스를 출시했고요.
핀테크들의 주요 진출 영역이었던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서 소액 대출 서비스를 AWS 환경에서 단 12개월 만에 개발하고 출시해서 3년 만에 수백만의 그 소액 대출 사용자로부터 55빌리언 달러 규모의 대출을 유치하는 데 성과를 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내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후에 이를 통해서 확보한 역량을 외부 사업 진출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의 사례입니다. 1,500개가 넘는 공급사와 파트너사가 매일 2억 개 이상의 부품을 생산해서 매일 18,000대의 트럭이 이를 배송하고 연간 7,700번의 선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데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부품을 납품받아서 북미, 남미,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에 있는 122개의 글로벌 생산 사이트에서 일 44,000대, 연간 1,100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좀 상이한 기술과 시스템들을 활용하고 있는 각 공장들의 사일로한 현상들 때문에 싱글 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고요. 전사적인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폭스바겐은 AWS 환경 내에서 디지털 프로덕션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봇, 프레스 공정, 그다음에 인쇄소 자체 공장, 조립 정비 등의 모든 머신과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이 연결된 모든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데이터를 AWS 환경에 올린 후에 AWS의 AI/ML, IoT, 보안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각 공장들의 상태 모니터링, 분석에 기반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플랫폼을 외부 파트너사는 물론이고 그들의 경쟁사인 자동차 경쟁사에게까지도 개방을 해서 신규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폭스바겐은 AWS의 기술은 물론 아마존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혁신 방법론, 문화까지도 접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통해서 바로 비용 절감, 공장의 비용 절감, 공장 간의 IT 표준화, 신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 등을 달성해서 총 30%의 생산성을 증가할 수가 있었고 공장 비용의 30%를 절감했고요. 총 원 빌리언 달러의 비용 절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키노트에서도 발표하셨던 SKT와 글로벌 리딩 통신업체인 버라이존도 AWS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라이존은 지난 18개월 동안 AWS와 협력하면서 레디오에서 패킷코어까지 네트워크 가상화를 완료한 후 웨이브랭스를 구축해서 모든 고객이 5G의 효익을 누릴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신기술과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경쟁 업체가 이미 정립된 업계에 혼란을 일으킴에 따라 전 세계적인 리더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조직을 혁신해서 고객에 대한 그런 영향과 비즈니스의 가치 실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시대는 이제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서 급속하게 변화하는 IT 트렌드와 시장을 이해하고 신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서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추진 전담 조직 신설이나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해 신규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최대한 낮추고 성공 시에는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도출해야 합니다. 자,
앞서 클라우드가 비즈니스 혁신의 이네이블러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클라우드가 기업에 가져다주는 가치와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조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가치가 무엇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의 개발인데요.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고 검증할 수가 있고요.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해석하고 배움으로써 어떻게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향상된 결과를 도출시킬지에 대해 더 나은 그리고 더욱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음은 운영 효율의 개선인데요. 클라우드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해 보면 단순히 인프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비즈니스적인 혜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업의 IT 조직과 R&D 연구원들은 더욱 생산적이게 되고 기업들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회사의 지출 비용, 인력 및 기술 자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 툴을 활용함으로써 고객에게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키워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업 위험 요소의 최소화입니다. 모든 산업은 그 산업만의 독특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가령 공급망, 제품의 품질, 브랜드, 금융, 소비자, 파트너와 같은 요소들이 존재를 하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런 통합적인 분석 툴 또는 머신러닝 솔루션들을 제공받음으로써 사전에 이러한 위험 요소들에 대해 감지를 할 수가 있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운영, 제품, 서비스 등이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사업 가치 또한 가용성, 보안, 규제 등을 얼마나 잘 매니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클라우드로에 이동함으로써 여러분은 비즈니스의 민첩성은 유지하며 비즈니스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IT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기업들의 클라우드의 그 전환 배경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IT 전략 관점에서 보면 보안, 그리고 취약점 개선, 클라우드 아키텍처 수립 및 안정화를 통해서 차세대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료들 간에 쉽게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각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서로의 그 프로젝트들을 완수하기 위해 협업이 쉬워집니다. 이따 대한항공 사례에서도 이런 협업의 예를 잘 들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장 직원들도 손쉽게 리얼타임 데이터의 접근과 공유, 업데이트가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확장성도 확보하게 되겠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비즈니스 개발 실패에 따른 매몰 비용 최소화로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가능하고 운영 비용이 절감되겠죠.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민첩성을 향상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클라우드의 가치와 장점들이 어떻게 정량적인 개선 효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최근 통계 자료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제품의 시장 출시 기간과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률 개선, 또한 프로세스 개선 효율은 약 18%에서 20% 정도 개선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운영 비용과 IT 지출 비용, 또 IT 유지 비용은 약 15에서 16% 정도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앞서 비즈니스의 혁신 사례, 그리고 그 혁신 속의 핵심 요소인 클라우드의 가치와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사실 디지털 혁명이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면 기업 CFO의 역할이 점점 중요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클라우드의 경제성을 이제 이해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절감했을 때 기업이 수익, 비용 구조의 효율성의 효과를 거두게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클라우드에서의 비용을 한번 이해하고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절감해서 어떻게 비용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지 각 산업별 기업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은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해야 하고요. 초기 투자 비용의 리스크도 최소화, 재고 자산의 최소화, 그에 따른 기업 내 그 현금 회전율의 상승 등과 같이 여러 장점들로 인하여 IT 비용을 기존 카펙스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통한 오펙스로 점차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선투자가 발생을 해서 이후 수요의 그 증감에 대해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자본 비용에 비해서 운영 비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유연한 비용 처리, 뒤에서 좀 더 이제 살펴볼 M&A의 용이성, 세금 혜택, 그리고 현금 유동성의 그 개선 때문이죠. 이제 좀 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살펴볼 사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승차 공유 서비스인 리프트입니다. 아마 다들 승차 공유 서비스를 생각한다면 우버를 많이들 떠올리실 텐데요. 저는 사실 우버보다는 비용이 좀 더 낮고 쿠폰을 더 많이 제공해주는 리프트를 더 많이 사용하는 유저입니다. 리프트는 그 2명의 유사한 목적 경로를 가지고 있는 승객이 동일한 시간에 리프트 서비스를 요청했을 때 합승 여부를 이제 고객한테 제안을 하고 최대 50%까지 가격 할인을 해주는 서비스로 그 리프트의 초고속 성장의 모멘텀을 창출을 했었고요.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피크타임 시에 90%의 고객이 합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파악한 후에 출시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20세기 폭스사인데요. AWS 서비스 기반의 매스 마이그레이션으로 100개 이상의 AWS 서비스를 전사 오퍼레이션에 활용을 하였고요. 25% 이상의 IT 비용을 감축했고 이 비용을 콘텐츠 산업의 확산에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한 수많은 데이터, 그리고 고객 정보와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활동 데이터가 핵심 자산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에 본사가 있고 6,100만 가구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 최대의 전력, 가스 공급사인 엔엘입니다. 엔엘은 포춘지에서 세상을 바꿀 기업 5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전 세계의 스마트 미터의 4분의 1을 설치, 그리고 유럽 내에서 관련된 사업자 중에서 시가총액 1위, 59.1 빌리언 달러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스마트 미터에서 나오는 실시간 디지털 정보로 수요 관리, 발전, 송배전 투자에 연결하기 위해서 전 데이터 센터를 AWS로 이전하여 30개국의 10,000대의 서버, 3만 개의 vCPU, 6페타바이트의 스토리지를 단 9개월 만에 이전해서 서비스 디플로이 기간을 4주에서 2일로 단축을 해서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그 대한항공 사례인데요. 대한항공의 정재표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한항공의 사례를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표 과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항공 IT 전략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표 과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AWS 클라우드가 대한항공의 어떤 부분을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대한항공은 2018년도부터 해서 이제 IT 인프라를 클라우드 영역으로 모두 이관하는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 디지털 전략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기존에 있던 전산센터가 30년이 넘어서 시설이 낙후된 문제도 있었고 새롭게 나오는 여러 가지 신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시간, 환경, 역량이 부족하고 현업에서 요청하는 여러 요구사항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의 모든 시스템이 AWS 클라우드로 이관되고 있는데요. 현재 약 한 82% 정도 이관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전환되지 못한 부분은 ERP와 홈페이지 부분이 있는데
ERP 부분은 클라우드 전환을 위한 방안과 절차를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 홈페이지 부분 역시 클라우드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형태로 재구축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이 클라우드로 이관하게 되면 여기 아래 표시해둔 대로 자동화된 환경에서 언제든지 필요시 빠른 시간 내에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되고, AI, 머신러닝 등 다양한 IT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게 되어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올 디지털이라는 비전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혁신 과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요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CIO나 CTO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가지 혁신을 통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중 비용 절감과 관련된 프로세스 혁신 과제를 찾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고, 과거에는 고정비가 높았던 디지털 인프라 구조를 클라우드로 전환해서 스케일 인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상하고 있듯이 지금 현재의 코로나 이슈가 해결되고 나면 과거 항공 수요로만큼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없었던 수요가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스케일 인, 아웃이 자유로운 클라우드 환경을 갖춤으로써 미래의 수익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업무 혁신 과제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작게 시작해볼 수 있도록 샌드박스와 셀프 서비스 BI 기반의 실험 환경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 과제들을 도출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IT가 독단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현업 비즈니스 오너와 소통하고 비즈니스 오너 중심의 혁신 과정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에 필요한 조직 문화 환경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실제 예로는 어자일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와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있고, AWS와 협업해서 이노베이션 빌더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마존의 문화를 배우고 비즈니스 현업들에게 디지털 그리고 클라우드가 무엇인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타이즈드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워킹 그룹이라고 해서 대한항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로드맵을 구성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딱 대한항공에 근무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되었는데요. 제가 느끼는 항공업은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분야와는 다르게 R&D, 실험 문화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새로운 솔루션을 구축하고 도입하고 POC를 해본다던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여 업무를 개선하는 노력은 있었지만, 결국 솔루션 업체나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시도해보는 정도라고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냥 AWS에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서 설계, 개발, 구축, 그리고 시범 운영까지 사이클을 정말 빠르게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AWS 환경으로 넘어오고 가장 크게 바뀐 게 이 부분 같은데, 단순히 인프라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IaaS 레벨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서비스,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항공 업무에 필요한 R&D, 실험을 해볼 수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개인 경험을 공유하자면 아마도 여러 기사에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대한항공과 현대카드가 협업하여 PLCC라는 제휴 서비스를 새로 구축하였습니다. 하필 이 개발 시기가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재택근무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IT 설계자, IT 개발자, 서비스 기획자,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등 각자 재택으로 거의 실제로 만난 적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때마침 대한항공은 협업 업무 환경은 이미 클라우드로 전환이 되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AWS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다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사실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상품 개발부터 운영까지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관련 인원들에게 물어보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실감했던 게, 앞으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게 크던 작던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만큼 그게 데이터건 시스템이건 가져다 써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활용한다는 것이 어쩌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고, 그리고 클라우드가 기업 가치 극대화에 기여하는 가장 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상 저희 대한항공에서 클라우드 활용 사례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항공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사례를 잘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는 이 마지막 장에서는 기업이 클라우드를 통해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접근해 보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비용화함으로써 현금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는 이제 기본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필수적인 기업 생존 전략이자 성장의 기회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및 운영 모델의 전면적인 변화, 급진적인 파괴가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의 유용한 활용을 통해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핵심은 고객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완전한 해체가 아니라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데이터 분석이나 모바일 등 다양한 디지털 요소들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투자, M&A 파트너십 등과 같이 외부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서 기업 기술을 혁신하고 디지털의 그런 전체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도 그리고 혁신의 동력을 확보할 때 기업 가치를 상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AWS를 M&A 전략의 가치 창출의 이네이블러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의 향상, 조직 성장 장애 요소의 제거를 통해서 기존 시장들의 통합 간소화, 그리고 제품의 시장 출시 속도를 가속화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IT 카펙스 및 오펙스를 감소를 통해서 구매자를 위한 재정적인 매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IT 자산의 빠른 분리, 전환, 폐기 또는 전환 서비스 계약의 간소화를 이룰 수가 있죠. 두 가지 M&A 활용 사례를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 실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사례는요, AWS를 활용한 대표적인 M&A 활용 사례로 미국의 생명보험회사인 가디언입니다. 가디언은 AWS로 코어 워크로드를 모두 이전 후에 데이터 센터를 폐쇄하여 인수 시에 그때 동반되는 테크니컬 데빗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따라서 M&A 시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그 절약된 시간을 보험 상품 서치, 구매, 관리를 위한 신규 보험관리 웹을 출시하는 데 투자를 했습니다. 또 다른 M&A 활용 사례는 원유 및 천연가스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EAP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헤스코퍼레이션입니다. 사업부 매각으로 인해 시스템과 데이터 분리가 긴박하게 필요했었던 헤스는 AWS로 신속하게 독립적인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단 6개월 만에 마이그레이션을 목표를 달성하였고요. 구매 시에 빠르고 효과적인 IT 운영을 구매자에게 이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 6개월 만에 매각된 사업을 위해서 인프라를 신속하게 이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내용을 이렇게 좀 축약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기술 발전을 포함한 시장 변화에 대한 인지와 이해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첩하게 기술 혁신을 활용해서 적기적시에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비즈니스 차별화의 필수적인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신사업을 추진하고 M&A 등 중요한 전략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받아들여야 될 때이고 AWS의 클라우드를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여러분의 기업 가치 극대화의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션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저희 AWS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